투자는 자체는 어떻게 찬성하시는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그러면 메타버스랑 NFT 예. 그거 투자를 추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어디에? 가장 강력한 애한테 해야죠. 예, 대장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 대장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애. 뭐 삼국지로 치면 누가 천하를 통일할지 몰라요. 근데 가장 강력한 병력을 보유한 애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가장 명문자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브랜드. 가장 충성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곳은 결국 가상이에요. 이 고객들을 데리고 어디를 이동을 해야 돼요. 지금 나 따라서 화성 갈 사람 이러는 건데 너라면 충분히 이 브랜드만 믿고 따라갈게. 어느 회사가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충성 고객을 확보한 곳들이 될 것이다라 봐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벌써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뭘 팔아도 될 거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올해가 더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가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물가를 계속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가격 10만 원씩 올린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크게 거부감이 없을 거고, 그렇죠. 스타벅스도 이제 500원씩 올린다 하더라도 고객들의 부담은 덜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기업들은 많을 거예요. 라면 같은 거. 난리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가진 회사냐 아니냐. 그럼 브랜드를 가진 회사는 이번 인플레도 극복할 것이고 메타버스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유리한 기업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게임이 우선 가장 강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뭔가 맞물렸던 걸 봤을 때 게임빌이 굉장히 무서워요. 게임빌. 네. 게임빌 저 핸드폰으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컴투스 프로야구. 너무 재밌었어요. 게임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의 형태로 이제 띄고 밑에 컴투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빌이 보니까 와 진짜 많은 일들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적어와 봤는데 와 이게 게임빌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코인원이라는 데 2대 주주예요. 코인은 2대 주주요? 네. 그 코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 네, 코인원도 어쨌든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대 주주니까. 자회사가 컴투스고, 거기에 내년 1분기에 NFT 거래소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블록체인 게임도 나오고요.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이 보이잖아요. 내가 게임을 만들고 메타버스가 돼서 NFT도 발행하고 코인 거래소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생태계 안에서 다 머무르렴. 이게 게임빌의 꿈이에요. 그 게임 주식 중에서는 가장 판이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네. 파란인데? 이제 게임빌은 게임만 잘 만들면 돼요. 이제 남은 게 제일 중요한 게임이네. 그렇죠. 이렇게 돼 토큰을 발행했는데 C2X라는 걸 발행을 했어요. 게임 안에서 이제 재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생산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구조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아이템도 이제 만든다고 하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소진하는 방식 이럴 때 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C2X가 거버넌스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기축 통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위 게임들마다 이제 하위 토큰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C2X가 메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코인원 2대 주주니까 문방구 되게 비슷한 구조인데요. 100원 넣고 게임을 하면 토큰이 나와요. 메달이 나와요.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NFT인 거예요. 근데 이 NFT를 가지고 뭘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정된 문방구에 가서 주면은 다양한 상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현금화를 시켜주진 않고 달고나를 바꿔 먹는다던가 아이스크림 바꿔 먹는다던가 할 수 있으니까 거기가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NFT도 발급을 하면서 NFT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럼 거기서 코인으로 교환해서 코인까지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 네, 그럼 이 안에서 다 이제 돈이 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문방구 말씀하셔서 이해가 쫙 되는데 네. 뭔가 게임빌 생태계가 생기는 거네요. 자회사를 꿈꾸는 게 게임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엔터까지 넘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컴투스 자회사가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네. 핫한. 메타버스를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 효과라던가 이런 CG가 필요한데 그거를 하는 회사가 위직 스튜디오고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알고 보면 그 밑에 계열사로 드라마 제작사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완전 다 다. 가진 거죠. 이제 뭐 넷플릭스가 뭐 대박이 나던가 이런 뭐 대박이 나면 그 엔터를 가지고 또는 이거를 가지고 NFT를 만들어서 이제 뭐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게임과 엔터라는 양대 무기를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네. 대장주로 제일 첫 번째 손꼽힐만 하네요. 예. K뱅크도 500억을 투자했어요. 아, 투자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네요. 실물 은행까지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게임빌이 지금 꿈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구나. 이렇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또 어디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카카오예요. 카카오 역시 빼먹을 수가 없죠. 예. 아무래도 엔터를 굉장히 많이 인수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봤더니 안테나, 안테나. 예, 안테나 유명하죠. 안테나 인수했고 이제 BH 엔터테인먼트라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병헌 배우라던가 정혜수 배우 있는 곳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진용진 채널도 인수했죠. 카카오가 그 구독자 100만 넘는 예, 앞뒤가 똑같은 그 이제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이긴 한 것 같은데 채널이 인수됐다. 그 구독자 한 번에 다 가져와가지고 인수한다. 뭐 이런.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한 구독자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면은 엔터와 유튜브의 구분이 좀 사라지는 거죠. 유튜브 채널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걸 밝힌 거고 아마 이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더 많은 유튜브 채널이 카카오로 인수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봅니다. 저희 채널은 좀 비싸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제작사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명한 로고스 필름이라던가 영화 사칩 그리고 바람 픽처스. 요새 저는 영상 보면 바람 픽처스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여기들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음원 유통도 가지고 있는데 멜론. 아, 그렇죠. 네. SK텔레콤 걸 사왔죠. 그러면서 이제 야 신의 한 수였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나무도 투자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YG라던가 하이브, JYP랑 NFT 진출까지 협력하는 걸 봤을 때 맞아요. 서서히 이제 워밍업 하는 것 같아요. 다 갖췄다. 진영을 다 갖췄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카카오는 인구수 200 다 채우고 나온 애들이에요. 아, 또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게임빌은 타이밍 위주의 전략가. 그러니까 지금 먼저 빨리 진출해야 되라고 하면서 구색 갖추기 전에 먼저 진출부터 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고 여기는 내가 다 구축할 때까지 기다렸다 나가겠다.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카카오 하면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출 안 하는 곳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미래산업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다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카카오 게임즈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게임들도 보유하게 되니까 게임에서도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게임 바탕으로 NFT 거래소를 만들어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진출은 맞구나. 아마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카카오가 NFT를 발표했을 때, 본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보면, 무섭냐, 안 무섭냐. 무서워요. 만약에 제가 경쟁사라고 했을 때, 저걸 어떻게 이겨? 그렇죠. 예. 갑자기 인구수 200 채우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게, 전 사업가가 아니고 투자자라고 하면은, 저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애를 사면 돼요. 근데 내가 사업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가의 굉장히 불리한 점이죠.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두려우면은 저희는 결국 거기에 투자하면 된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업비트로 그 거래를 한번 연습을 해봤었는데 진짜 소액을 해봤습니다. 50만 원 정도 해봤더니 이게 K뱅크로 돈을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렇죠. K뱅크에 있는 계좌를 이거를 담보로 해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한 다음에 매수가 되고 돈이 나왔다 들어갔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야, 이 메신저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전 국민 중에서 이 메신저 안 가진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이 NFT 거래나 이 뭐 코인 거래나 이런 페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카카오 기반으로 돌아가면 시작하게 되면 와, 이거 장난 아니겠다 싶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주식 투자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여기서 제 계좌가 다 있어요. 현지 가서 뚫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보니까 카카오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라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카카오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카카오는 국내 시장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순간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 봐요.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가 NFT 시장을 열었을 때
메신저로 들어가서 만약 탭 안에 NFT 거래소를 딱 넣어버려봐요. 해외까지 이미 있으면은 파급력 엄청나겠네. 그래서 게임빌이 구축했던 그 구조랑 비슷한 게 카카오도 페이 가지고 있고 은행 자체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다 구축한 것 같아요. 이제 언제 시작하냐의 싸움인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6개월 전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클레이튼을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1,000원일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조금 늦긴 했는데 이쪽 게 투자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판단을 충분히 내리고 나면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지성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NFT가 누가 메인이 될 거냐 지금 뭐 3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가 이제 클레이튼. 네, 클레이튼이 아마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이게 아마 가장 메인이 되지 않겠냐. 다 연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라코인. 네, 보라코인도 탈중앙화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카카오 게임 자회사랑 이제 웨이투빗이 합병하고 뭐 이러면서 보라코인도 요새 많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카르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카카오페이랑 뭐 물류 관련해서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중국의 비체인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 유통량 조작설이 떠올라가지고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얘는 탈락. 그러면 이제 클레이튼 보라코인인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더 안전하다라 보면은 클레이튼이 조금 더 아마 뭔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코인이고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NFT들이 각자 돌면서 교환을 해주는데 결국은 다 클레이튼을 교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을까. 코인까지 추천. 저는 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6개월 내내 고민하던 결과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구축을 다 했다. 거의 구축을 다 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게임빌이랑 카카오 말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예, 이제 메타로 변경이 됐죠. 사명이 변경했다는 거는 이제 진짜 메타로 가겠다는 의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상원 두드려 맞고 연방정부 조사 나오고 막 내부 폭로자 나오고 구글이나 뭐 이제 애플은 막 정보 제공 막 이제 선택하게 하겠다 하면서 페이스북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 타겟 광고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번에 설문조사 하니까 94%가 이제 안 주겠다, 개인정보 동의 안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럼 타겟 광고의 효과가 다 사라져 버려요. 완전 망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광고 시장을 봤더니 페이스북 기반의 타겟 광고보다는 검색 광고 위주로 많이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다시 잡으려면 이제 그 구글과 애플을 제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페이스북도 성장성이 보이지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리 옛날부터 준비를 했던 거였던 거고 오큘러스부터 인수하고 AR 글래스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AR 글래스와 연동될 수 있게 키보드를 쳐야 되는데 AR 글래스 끼고 키보드 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뇌 신경 이거 연결하는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AR 글래스로 딱 하면 이 손바닥 하면 이게 가상 키보드가 뜨는 거예요. AR 글래스 상에서. 이렇게 치면은 다 입력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게 만들겠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네, 그게 페이스북.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시간차가 좀 있진 않겠는가. 그 사이에 페이스북에 한 번 더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천천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게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싸이월드 전에는 세이클럽이었나요? 어디? 까지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로 시작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인데 이 인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페이스북이 월간 순 이용자가 25억 명. 와우. 예, 왓츠앱이 20억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10억 명. 이거 다 합치면은 55억 명이거든요. 물론 중복되는 인원들도 있겠다 치면은 아무리 계산해도 전 세계 인구 절반은 한다라는 거예요. 이 SNS를. 그렇죠. 이걸 그대로 메타버스로만 이어갈 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 봐요. 왜냐면 어차피 메타버스라는 것도 게임으로 갈 거냐, 라이프 로깅으로 갈 거냐 선택이기 때문에 라이프 로깅으로만 잘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이 조금 어려운 시기가 한 번 오면 미래 가치를 보고 한 번은 괜찮을 수 있겠다.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기업이 뭐 게임빌이나 카카오 그다음 미국의 이제 메타버스 기업인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그러니까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부터 NFT까지 한번 쫙 살펴봤어요.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 투자를 추천하시는 거고. 와우. 투자 추천. 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좀 광파는 주식도 알려드릴게요. 그래, 안전하게 갑시다.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항상 고스톱 칠 때 이길 자신 없으면 광파는 게 낫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럼 광파는 주식이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메타버스가 좀 갈 길이 멀었다라 얘기했잖아요. 이 메타버스에 갈 길이 멀었다라는 거는 아직 그거를 제대로 구현하는 그래픽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그 성능을 받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픽이 조금만 올라가도 하드웨어의 부하가 엄청 찹니다. 그러면 그 수준을 넘기려면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발전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하드웨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예. 이제 그래픽 카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코인 시장이 발달하든 뭐 가든 간에 어쨌든 그래픽 카드는 같이 달려야 되는데 여기에 메타버스까지 얹어지면은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픽 카드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근데 이 벌써 올랐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싸게 나올 때 그때 사면 돼요. 항상 작년에도 그랬어요. 엔비디아 비싸다, AMD 비싸다라고 하는데 한번 싸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안 사요. 무섭다고. 떨어질까봐. 예. 근데 그때는 욕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기회 온다라 봐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CPU도 다시 교체 수요를 맞춰야 돼요. 그럼 뭐 인텔이라던가 뭐 AMD도 그렇고 좀 괜찮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굉장히 많은 그래픽이 들어가고 처리 용량이 들어가니까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쪽으로. 아마 게임 방식이 자체 메모리로 돌린다기보다는 뭐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서 돌린다든가 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수요가 더 폭증할 것 같다. 그럼 뭐 클라우드 서버를 증축하는 리츠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에 들어갈 램을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AR 글래스는 어디가 지금 패를 잡을지 몰라가지고 여기도 뜰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눈에 딱히 보이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 소장님의 비밀 종목까지 한번 싹 알아봤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잘 살펴볼 것 같은데 이제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또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아시죠? 제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